안녕하십니까. 전 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기입니다. 2018년 9월 15일로 펼쳐지는 9월의 셋째 주 서울 토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는 내용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내용이 너무 좋았던 거는 적중이 많이 일어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고배당을 많이 적중을 못 해드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요 경마일에는 또 원틀 막관에 또 삼복승 고배당까지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로 적중을 해드리면서 지난주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이뤄낸, 금요 경마부터 일요 경마일까지 마무리까지 잘 이뤄낸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은 적중, 좀 더 내용 있는, 깊이 있는 내용 있는 그런 적중으로 지난주 상승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휴장전 경마일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편성도 까다롭지만 어쨌든 뭐 마방마다 어쨌든 이 뭐 관리사들이건 뭐든 어쨌든 뭐 선물을 안겨줘야 돼요. 어쨌든 선물을 안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꼭 이제 아까도 뭐 이제 예상가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뭐 이번에 뭐 편성도 이러니까 뭐 계속 뭐 터질 것이다 이러는데, 물론 이 편성이 그러면 물론 그런 공사는 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추석 전을 앞두고 오히려 이게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내보면은 추석 전 경마보다 오히려 일반 경마일이 더 많은 배당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석 휴장 전 경마일은 상당히 의외로 좀 안정적이었다. 그 뒤집어 말하면은 심하게 말하면 좀 야이조가 잘 됐다. 주판이 잘 꾸며져가지고 딱딱 찍어먹는 경주가 일어났던 게 상당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가면서 최대한 뭐 적중도 물론 하겠지만 적중보다는 많은 적중, 다적중과 좀 내용 있는 다적중도 뭐 내용 없는 다적중은 필요가 없어요. 내용 있는 다적중은 필요가 없고, 내용 있는 다적중이니까 막건수도 압축되고 어느 정도 배당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런 적중을 읽어드리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휴장전 경마일 추석 편히 다녀오시라고 정환교가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거는 맞는데, 하지만 항상 저는 뭐 이게 까다로운 경마일도 항상 뭐 일반 경마일이라 생각해요. 마음을 비우고 예상을 해야지 괜히 여기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노리는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편성이 저는 좋다.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는데, 편성만 놓고 보면 이렇게 뭐 만만한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옥석은 자체는 가려집니다. 분명히 옥석은 가려지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옥석을 잘 가려서 크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주로 상태를 보면서 가볍게 말입니다. 지난주 서울 주로 진짜 정상주로, 최근 뭐 서울이건 부경이건 주로가 정상주로가 되다 보니까 경마도 상당히 박진감이 있는 그런 경주가 전개가 계속 연결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들어도 경마을에서 저도 내용 자체도 잘 적중도 잘 나와주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자, 이번 일경주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단거리 1000m 경주인데, 가장 뭐 변화 보인 그런 마필은 당일 지난 경주 현장 바람이 진짜 무식하게 불었단 말이 한 마리가 나왔죠. 그런 인기 마필인데 일본 라운 제임스인데, 이게 대부전 경주 두 번째 경주 모습 보면은 시웅이가 자리 못 차고 외곽 무리한 주행 이후에도 그래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분명히 보여줄 걸음이 더 있습니다. 이거 지난 경주 역시 추천해드렸던 그런 말이었는데, 의외로 현장 바람이 너무 살벌하게 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점배당처럼 안정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나니까 스피드 자체가 중속과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주행감도 안정 생기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성 자체는 좀 약한 그런 편성을 맞았기 때문에 일본 라운 제임스의 연속 선전은 기대가 됩니다. 후차권 찾기가 관건인 그런 경주인데, 우선 이 8번만 메리 화이트는 저는 사실 이런 말들은 좀 싫어요. 지난 경주 선전을 했지만 이렇게 마체가 얇은데, 물론 마체가 얇은 말 중에 얇고 왜소해도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근성, 강단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메리 화이트는 뭐 사실 지난 경주 최적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경험으로 뛰어가지고 끈끈하게 버텨냈던 것이지 걸음이 늘었다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외곽에 밀려 있어가지고 지난 경주와 같이 최적 전개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현장에서는 인기는 아마 이 1번 라운드 제임스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조금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여지고 9번마 파이널 캡틴이 능검 때의 대표전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스타트에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스타트에서 변화도 왔었고 외곽 돌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주행이 힘들어도 그래도 막판에 탄력 자체가 시원한 탄력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끈끈한 그래도 뚝심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면서 실전 적응 마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연일 발주 연습에 공을 들여가면서 스탑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메리 화이트보다 초반에만 앞선만 있으면은 뒷심 대결에서 분명히 저는 파이널 캡틴이 이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파이널 캡틴이 이번 경주 1감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고 1경주부터 주로 자체가 좀 무거운 주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1, 2, 4번 급행마가 초반 스피드가 밀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스피드는 밀리는 단점은 있지만 탄력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렇게 뭐 흐름 자체도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4번마 급행마의 막판 한 발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 경주 들어서 역시 스피드 보강은 물론이고 발주 연습에 공을 들여가면서 강한 승부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만 급행마하고 8번만 파이널 캡틴 4번 9번 4번 이 두 마리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1번을 라운 제임스는 강축이에요. 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4번 9번 4번을 이렇게 압축해서 가볍게 주로 상태를 보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2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제 이 경주부터 이제 혼전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져요. 이번 이 경주에서 저는 상당한 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저는 이번 경주 사실 현장에서 이제 노리는 마필이 제발 좀 컨디션이 좋아라. 보는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 보면은 뭐 상승세 승부마들도 눈에 띄고 뭐 기존마들도 있는데 딱 우리 팬분들도 딱 보다시피 뭐 단거리 아무리 딱 1000m지만 진짜 뭐 인기마 자체들이 다 지금 선행마잖아요. 지금 인기마 자체들이 선행마고 거기다 외곽에 있는 그런 마필들까지 지금 선행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각이건 중간이건 외곽까지 선행마들이 다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거리지만 엄청난 선행 경합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선행 경합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자체도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정상주로 만약에 마른 선행주로면은 좀 불리하겠지만 정상주로만 된다면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제 3번마 천지보배와 9번마 퍼펙트 이 두 마리 마필이 현장에서 컨디션 확인 거기다 마방승 의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1경주에 이제 보면 알겠죠. 주로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자 1경주가 오히려 정상주로다. 자 그럼 제가 볼 때 2경주 이런 찬스예요. 무조건 이런 무조건 찬스이기 때문에 뭐 당일 현장 컨디션까지 승부 의지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번 이경주는 어쨌든 3번 천지보배가 계속 연투협하고 두 번 지금 승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승부를 안 한 겁니다. 좀 컨디션 난조낌이 있었고 이번 경주는 드디어 찬스를 맞은 말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선에서의 아주 편안한 선입 경기가 돼요. 그러니까 앞선 마필들의 선행 경험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면서 거기 페이스만 맞춰만 주면 돼요. 그 선행마 흐름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선입권에만 따라가면은 직선에서 분명히 한 발 하실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퍼펙트 BC 오래간만에 이제 박태종 기수, 국민 기수가 이제 기승하게 되는데 이 퍼펙트 BC는 태종이하고는 입마업이 가장 잘 맞는 그런 말이에요. 관건은 이제 뭐 태종이가 경주간과 거기다가 이제 노장이죠. 상당히 나이도 많은 노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공백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관건이겠지만 워낙 경험이 풍부한 기수고 또 능력 기수인 만큼 충분히 저는 극복하리라 믿고 퍼펙트 BC 자체도 이것도 뭐 전력은 어느 정도는 드러난 말이지만 이런 혼전 경주 특히 선행마가 몰락이 되는 경기에 강점을 지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3번은 천지보배 9번 퍼펙트 BC 이 두 마리 마필을 꼭 관심 갖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뭐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거는 시즌화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뭐 이변의 가능성 변수는 열어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는데 그나마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시네마 중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하는 마필은 3번마 이 나루두시라는 마필입니다. 스타트는 그냥 평범한 스타트예요. 평범한 스타트인데 우선 기승 신마들의 이제 어떤 그런 기승 기수의 부조 유도에 잘 수능을 하느냐 상당히 추진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승 기수의 유도에 잘 따르는 거예요. 부조에도 잘 수능하는 그런 모습이고 직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자 결승선에서는 뭐 결승선 직선주로 접어들어서는 여유를 부리면서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신마답지 않은 안정된 주행감이 돋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좀 조기 완성형 말이 아닐까.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누네스 기수가 능검을 치르고 조교까지는 마무리 조교도 하면서 데뷔전 준비를 착실하게 잘 맞춰놓은 만큼 나루두시의 선전은 기대가 되겠고
뭐 야채나무들 마필 중에 1번만 이제 흠깨비가 이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것도 뭐 능력을 좀 은폐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순발력도 있지만 삼박자를 다 겸비한 마필 같아요. 오히려 순발력은 오히려 나르두시보다 낮고, 뭐 스피드도 거의 대등하지만 탄력감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는 조금 나르두시보다는 능력을 많이 좀 은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은 흠깨비, 게이트 잊지 말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라면은 입시상권 기대치를 한번 가져올 수 있겠다. 지금 1번 흥깨비와 흥부자가 지금 한 마주 동반 출전하는 그런 말이죠. 모양새의 그런 말인데, 흥부자 같은 경우에도 흥깨비하고 순수하게 걸음만 놓고 보면은 뭐 뒤처지는 말은 아닌데, 여건 자체가 외곽 게이트를 뽑았어요. 외곽 게이트를 뽑아가지고 좀 지난 경주 능검 때도 보면은 좀 서두르는 선행, 좀 이렇게 밀어나가는 선행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아마 이런 경주에서 그런 식으로 말머리 하면은 많이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흥부자는 여건이 좀 안 좋아졌다. 능력은 되지만 여건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데뷔전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겠고, 5번마 박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전한 12마리 마필 중에서 최고로 능력을 은폐한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약간 제어성 말머리를 후미권 쳐진 다음에 막판에서도 결승전에서도 반응 살피면서 철저하게 능력, 그러니까 마필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필 능력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런 주행검사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행검사 때의 모습보다는 실전에서는 더 많은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요 정도 마필이겠고, 폭탄 매당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만약에 주로가 과연 어떻게 간 건이겠지만, 여기서 지금 뭐 선행은 다른 게 선행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선행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선행마가 있는데 아마 이거를 선행마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바로 이 9번마 카이나가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발군의 순발력,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 능력 자체가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게이트 이탈 발군의 순발력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스타트를 잘 받아서 밀어붙여가지고 선행을 장악을 하면은 여기서 3경주에서 노리는 복복 마필은 바로 3번, 9번만 카이나입니다. 이런 말들 아마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자체가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선행마다 특히 이렇게 순발력적으로 뛰어주는 그런 마필들은 우선 활기가 있어야 돼요. 현장 활기가. 그래서 카이나 같은 경우에 현장 활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팬분들 눈에 저거 말 활기 있네? 그랬으면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3복승까지도 꼭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로는 아마 백판으로 좀 팔릴 거예요. 그래서 9번마 카이나 요거는 배당마권을 공략하겠고, 인기만 중에서는 3번마 나루도씨가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말이고, 1번과 5번, 1번, 5번의 후차권 다툼 속에서 복병마필은 9번마 카이나다. 3경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고, 뭐 어쨌든 인기마 자체들이 다 기복이 있죠. 기복마들로 이루어진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 여지는 상당히 있다. 근데 이제 1번만 이제 대운하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참 이 마체가 참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참 이게 뽐새 보면은 참 안 좋아요. 마체도 얇고 왜소해 보이고, 어디 이렇게 마체가 좀 잘생긴 마체가 있는데, 이거는 대운하는, 근데 그 생김새가 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마체 쬐끈하고. 근데 생김새에 비해서는 뛰는 거 보면은 시원해요. 또 뛰는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근성이 있다고 할까요? 근성? 마체에 비해서는 좀 근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능력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나름의 지금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계속 차수승권에 되는데 왜 근성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마필의 생김새 뛰는 뽐새를 보면은 아닌데 이상하게 못 뛸 말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차수승권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근성으로 뛰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언제 걸음이 이제 한번 팍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 궁백천 경주에서도 생각보다는 의외로 잘 뛰었어요. 생각보다는 그 당시 뭐 현장에서 마필 모습도 진짜 뭐 비를 먹을 정도로 이제 활기도 없었는데 의외로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 의외로 대원아가 공백기를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제 생각보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대원아는 와야 되지 않나. 지난 경주의 걸음 변화라면은. 그래서 1번만 대원아는 생김새 보면은 참 추천하기 싫은 그런 말인데, 가장 출전마 중에서 변화가 온 그런 말이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도 앞선 자체들이 강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대원아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후차권은 좀 접전 구도예요. 후차권이 조금 접전 구도고, 제가 그나마 여기서 한번 우리 팬분들께 복병권 마필이라면 좀 노려본다면은 바로 10번마 메가시티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뭐 기복형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기복형 그런 마필인데 이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이제 보여요. 이제 모래를 맞는 예전에 모래 맞으면은 말이 조금 이렇게 뭐 보게치도 하고 좀 이렇게 주행성이 안 좋았는데 지난 경주는 물론 마신찬도 남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주행이 상당히 안정감이 생긴 그런 모습이에요. 그 주행이 안정감이 생긴 모습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요거 10번마 메가시티 그러고 나서 상당히 공들인 조교예요. 강거불륜 시대 모습 보면은 활기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뭐 힘도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10번마 메가시티 이번 경주에 우리 팬분들께 한번 1번 대운하는 인기만 중에서 믿음이 가겠고 복병권 마필 중에서 10번마 메가시티를 좀 관심권에 가져가셔라 이렇게 4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브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 금일 첫 번째 여기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리 경주입니다. 오전장 1, 2, 3, 4 경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팬분들도 이제 주로 상태도 받겠고 거기다가 뭐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 지금 편성을 보면은 여기도 뭐 축이 없어요 지금. 왜 축이 없냐면은 이제 아마 당일날 또 이게 바람이 불 거예요. 언디피티드가 이 바람이 불 건데 이 언디피티드는 제가 데뷔전 경주 두 번째 경주에서 그냥 놓고 해서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연타 적중을 했던 그런 말이었었어요. 세 번째 6월달 경주에서 6월달에도 저는 이거는 여기서 그냥 왔습니다. 놓고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진짜 개 망신을 당했어요. 3차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말도 좋았었고 근데 그 당시에 누네스기스가 말을 진짜 먹같이 탔어요. 먹같이 타가지고 에이 그래 저렇게 탔으니까 못 온 거지 못 왔기 때문에 차기에는 오겠다 가지고 또 7월달 경주에서 이걸 또 추천을 또 했어요. 근데 역시 말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무리를 너무 그 당시에 6월달 경주 누네스 기수가 외곽 무리한 전개를 너무 그냥 무식한 그런 전개를 펼치는 말이 좀 약간 이제 무리를 갔는지 7월달 7월 10일 경주에서는 또 편하게 탔어요. 편하게 타서 말 걸음이 안 나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7월달 경주 편성이 센 편성이냐? 센 편성도 아니에요. 오히려 6월달에 뛴 거는 편성보다 약한 편성인데도 거기서도 오히려 착순권밖에 못 들었어. 5등밖에. 그렇지만 이게 말이 하향세를 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경주에 바람 엄청 불었어요. 이거 이거 놓고 이거 그냥 온다 뭐 별의별 소문이 났는데 그때서 저는 이거 마필 잘랐어요. 그때 그 당시 직전 경주는 이번에는 빼겠습니다. 연투로 이렇게 가서 진 말은 이번 경주 아무리 뭐 잘 타도 분명히 못 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적중이 됐던 그런 경주예요. 이 당시에가. 그러고 나서 지난 경주는 안 간 게 아니에요. 이빨이 때린 거예요. 이빨이 간 게 이게 이 정도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또 언디피티드 너무 연투해요. 이거 마치도 크지 않은 말인데 너무 이렇게 혹사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당일 현장에서 이 언디피티드 모습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7, 80%, 8, 90%는 분명히 10중 8구는 컨디션 안 좋다 지금 판단이 들어요. 훈련 시대는 9번 때는 놔주면은 이렇게 뭐 항상 비슷한 그런 훈련 패턴이고 특히 이번 경주는 좀 훈련 강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좀 언디피티드가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싶겠고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것 마필은 진짜 적임기수 같아요. 적임기 변화도 왔지만 적임기수에 거기다가 뭐 거리 정력 자체 적성도 좋은 그런 말이고 전개 여건 변화 적임기수 편성 진짜 뭐 딱 특히 전개가 너무 유리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웬만해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왔겠구나. 근데도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이 마필이.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우리 팬분들께 여기서는 배당까지 한번 승부수를 띄워드립니다. 자 이번 5경주 서울 5경주는 언디피티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아마 현장에서 아마 저는 자르고 갈 공산이 큰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진짜 말이 진짜 미쳐있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자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언디피티드 불안한 인기 마필 자르고 노리는 그런 복병마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추가해서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5경주가 적중으로 이어지면 오전장 아마 이 크게 상황이 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역시 이번 6경주도 혼탁한 그런 경주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이거는 좀 승부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현장에서 한번 배당 쪽으로 승부를 볼 경주 보고 싶은데 근데 뭐 현장 볼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말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팬분들께 한권 해드렸던 그런 말이 또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이 5번은 위닝이에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아마 인기 한 2위나 3위
뭐 좀 2, 3, 4위 안에는 들 거예요. 한 3위 정도로 팔릴 것 같아요. 인기 세 번째 정도로 팔릴 것 같은데 제가 7월달 경주에서 뭐 이거 제대로 적중을 해드렸던 배당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였었고, 자 지난 경주에도 이거는 또 옵니다. 부담 중량 소폭 증가했지만 또 옵니다 했는데 이거 그다음 직전 경주는 또 아쉽게 3층에 머물렀어요. 근데 3층에 머무른 이유가 있었죠. 이게 뭐 초반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스타트력이 뭐 순발력이 탕 튀어나가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주 자체는 이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발주 자체는 발주 능력은 괜찮은 거란 말인데, 직전 경주는 처음으로 이 위닝이 늦발 악벽기를 부렸어요. 이게 늦발 악벽을 부리면서 거기다가 또 진로가 막히는 가운데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승부는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경이는 서둘러야죠. 그러니까 중속 중반부에 서둘렀어요. 이 발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힘을 쓸 거를 중반에 좀 어느 정도 쓴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계속 그 템포로 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마 철경이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중반 코너점에 4속코너점에서 왜 거기서 또 참끝하는지, 거기서는 그 상태로 계속 밀고 왔어야 돼요. 이거를 그 페이스를 맞춰봤는데 거기서는 또 한번 주춤하면서 또 한번 거기서는 페이스 조절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늦추입돼가지고 이게 삼척된 거니까 전개가 진짜 멋같이 꼬인 거예요. 멋같이 꼬이는 바람에 이런 거지. 특히 이번 경주 보면은 선행마들도 많은데 선행마들이 그렇게 강급의 선행마들이 아니에요. 이게 강급의 선행마들은 어느 정도 선행 경합 구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최근 주로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정상 주로이기 때문에 위닝으로서는 발빠른 선행 주로에서 7월달 경주에서도 바닥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말인데, 최근 주로 정상 주로에서 직전 경주 같이 전개 꼬이는 것에서 올라올 정도면 이 정도에서는 무조건 올라와요. 이거는. 근데 좀 현장 활기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직전 경기가 좀 더 이렇게 현장 활기가 살았다 이렇게 느끼면 한번 쌍승식도 한번 복승식이 아니라 쌍승식으로만 공략하세요 할 텐데, 어쨌든 위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뭐 입상권 해야 되는 가장 무난한 그런 말이다. 지난 경주 편성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이번 경주 전개도 나오지만 편성 자체도 지난 경주보다는 조금 덜덜한 편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위닝이는 강축이다. 후차권이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차권에서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1번 천몽이라든가 뭐 7번 미너스피릿도 관심권을 가져야 되겠지만, 직전 경주 진검다리 승부라는 말이 있죠. 이제 힘별. 그러니까 이런 연투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김동철이가 신규 조교사, 이제 조교사가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동철 같은 경우는 잘 나가요. 김동철 조교사는 바방이 상당히 지금 뭐 자원도 넘치고 잘 나가는 이유가 참 말 관리라든가 그런 승부 타임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수대 능력하고 조교사대에서의 능력이 진짜 천양지차 같아요. 기수대는 진짜 보따리였었잖아요, 동철이. 근데 조교사로 가서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로 보여져요. 구설수도 한 번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소리 소문이 없이 강한 마방이에요. 김동철이나 마방이 소리 소문 없이 강한 마방인데, 이것도 계속 뭐 승부를 볼 때 확실하게 승부를 봐주고, 지난 경기는 아예 안 가려고 그냥 승군전님 물론하지만 그러니까 연투를 안 한 거죠, 이게. 한번 계속 말이나 나오면 계속 연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도 센 말이 나타나고, 연투하면 말이 금방 노쇠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몇 번 이렇게 뭐 상금 벌어서 뭐 입상을 하고 또 저걸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뭐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간다거나 아주 좀 외부 휴양을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급급해가지고 그냥 막 바로 다음에 또 쏴버리고 또 쏴버리고 그런 부분은 더 오래 길게 갈 말을 지금 못하는데, 지금 이 힘별이 제가 볼 때는 딱 그런 거예요. 진짜 이 관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쉴 때 충분하게 휴식도 취하고 한 번 힘을 몰았을 때 이빨 몰아쓰고, 그래서 힘별이 저는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배당 복병권 마필입니다. 여기서 능력 자체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고, 우선 전개도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도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번만 위닝에는 강축이다. 그리고 인기만 중에서는 천몽과 위너스피릿이 후차권에 도전할 세력이지만 6번만 힘별도 그에 못지않은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다. 6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7경주입니다. 국산만 4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서울 7경주 금일 두 번째로 제가 메인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중배당 이상까지 한번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경주고, 뭐 딱히 강축이 서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이것도 강축이 서 있는 경주는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이번 이 토요경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참 물론 다른 경주도 그렇지만 최근 추세가 그렇지만 특히 이 추석을 앞두고 뛰는 토요경마에는 어떻게 이렇게 뭐 편성 자체가 이런 편성이 짜졌을까 싶을 정도로 선행마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선행마들이. 거기다가 이 선행마들이 이렇게 뭐
뭐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분산돼가지고 선행마들이 경적이 이번 경주도 그래요. 또 이게 또 지금 이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말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뭐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따라가서 올 수 있는 그런 선행마면 페이스 조절되면 들어오는 선행마면 괜찮은데 여기에 나오는 선행마들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완사이드로 선행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7경주도 분명히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인기마 그리고 또 제가 노리는 복병마필은 또 인기도에서 한참 밀려있네요. 제가 노리는 복병마필이 그래서 고마필까지 해서 최대한 이번 경주는 좀 압축해서 중배당 이상까지 두 번째 승부 경기로만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7경주는 앞선이 몰락하면서 선입형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기입니다. 자, 서울 7경주 두 번째 승부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8경기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뭐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말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니마들이지만 뭐 띄워줄 말들이 있지만 또 기존마 중에서는 강자들 팀에서 또 경험도 풍부한 그런 모습이 있고 최근 경주 계속 실전 경주를 치르면서 컨디션이 호전이 되고 있는 걸음이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말들도 눈에 띄는 그런 경주예요. 어쨌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3번마 이 어메이직 삭스가 여기서는 독땡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행이 아니라 거의 뭐 도주성 말 같습니다. 이거는 각질 자체가 도주성 말 같아요. 그래서 3번마 어메이징 삭스로 인해서 이번 경주는 전개가 아마 이제 꼬일 거예요. 버티면 3번마 어메이징 삭스가 버티겠고 만약에 어메이징 삭스가 무너지면 여타의 선행마들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그런 경주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경주 데뷔던 경주에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뛰어준 그런 마필이 센스형입니다. 뭐 능검 때는 그냥 뭐 이 정도 뭐 기본적인 걸음을 하겠다 그냥 당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전력감은 아니겠다 했는데 이것도 당일 현장에서 바람이 조금 의외로 많이 불었던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센싱이도 백판이었어야 됐어요. 백판이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배당판이 의외로 제가 볼 때는 뚫렸어요. 배당판 딱 봤을 때 그래서 아 저게 왜 뚫리지? 하기야 컨디션은 좋으니까 야 그래서 게이트 이점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뛰는 그런 뭐 말을 만들어 놓고 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을 만들어 놨을 때 뽀름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gin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뭐 조교에도 안 걸리고 복귀에도 안 걸리고 그런 뽀록 숨겨놓은 조교를 하는 바람에 병gin의 아는 쪽 애들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많이 사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대가리 붙여가지고 진짜 원사이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구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경주 뛰는 보면은 진짜 뭐 승부 자체도 뭐 정의가 진짜 이빨이 걸렸던 게 이게 스타트에서 고착 늑발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고착 늑발 이후에 초반부터 말을 밀어붙이는데 진짜 아 저거 10만대 저렇게 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무식한 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이빨 걸리고 나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말이 지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계속 끝걸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센스쟁이가 스타트만 만약 직전 경주 데뷔전에 잘 끊었으면은 야 이거 우승도 가능했겠다 싶을 정도로 후반부 끝걸음 여유가 굉장히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센스행은 이번 경주 늘어난 1200m가 좀 유리할 수 있겠고 아마 데뷔전 경주에서 이렇게 늑발주한 거 고착성 늑발을 한 거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능검 때 모습을 보면은 약간 늑발주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발주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 쉽게 고치는 그런 경주 말이기 때문에 저는 센스쟁이는 이번 경주는 강축이다 보여지고 이 흥짱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이 적응이 빨랐던 것이 능검 때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걸음을 보여줬었고 데뷔전 경주에서도 싹수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 경주 뛰고 나서 바로 거세를 받은 말이에요. 거세를 받았는데 체중 변동도 뭐 이렇게 오히려 살이 쪘어요. 그러고 나서 거세 이후에 뛰었는데 좀 의미심죠. 이렇게 주행 모습이 준철이가 좀 의미심장한 말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준철이가 지금은 거의 중고참 기수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경마를 하도 오래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준철이 아주 그냥 신인 때부터도 봤었고 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준철이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인 기수 이렇게 좀 어린 기수로 보여져요. 좀 그런 측면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준철이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참급이에요. 이제 최고참급이고. 근데 준철이가 그런 그래도 이렇게 승부를 잘 해주고 하는 기수인데
지난 경주 타는 모습 보면은 진짜 어이가 없이 말을 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이상실이죠. 이거는 뭐 준철이가 바보도 아닌데 외곽 정리를 펼쳤으면 그대로 외곽으로 뽑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외곽에서 눈치 보더니 안쪽으로 갑자기 쓱 기어 들어가요. 이게 안쪽 내선으로 기어 들어가는 속에서 아 이것도 승부 없네 아니나 다를까 뭐 그냥 내선에서 그냥 설렁설렁 탄 거예요. 이게 거세 이후에 한번 걸음을 재봤던 거예요. 외곽에서 한번 걸음을 재보면서 혹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외곽으로 타가지고 말이 땡겨도 만약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들 자체는 이렇게 승부를 안 하려고 결승선에서 덜 가려고 해도 입양 탄력이 한번 붙어버리면 기승기수가 땡기더라도 말이 끌고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갔다는 말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철이가 내선으로 급하게 사행하는 신용을 하면서 내선으로 급하게 기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선에서는 얼레벌레 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거세하기 전에 마필 모습을 보면은 말이 좀 뻣뻣했어요. 뻣뻣하고 좀 이렇게 성깔도 있어 보이고 꽃장기도 있어 보이는데 직전 거세 이후의 모습에서는 말이 유연해졌어요. 굉장히 뻣뻣한 건 없어지고 유연성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흥짱이 이번 경주 뭐 노리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전 경주 같이 쪘어요. 센스쟁이랑 흥짱이랑 같이 쪘는데 센스쟁이는 전개가 꼬이는 가운데에서 선전을 했고 흥짱은 좀 승부 자체를 의지가 없었다. 비록 거리는 1200 늘어났지만 센스쟁이와 흥짱과 센스쟁이는 기본적인 전력을 보유한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흥짱과 센스쟁이, 흥짱 이 두 마리 마필을 중점적으로 두 마리 마필만 제가 강하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서 이제 이것도 현장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2번마 소비뇽하고 5번마 키마를 아마 현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현장 상태가 좋으면 아마 이 두 마리 마필 쪽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 같아요. 소비뇽 자체는 뭐 이렇게 큰 능력만은 아니에요. 큰 능력만은 아닌데 이번 경주는 자 편성 만나도 제대로 편성 만났다. 딱 편성 9경주 편성 딱 펴는 순간에 와 이런 그냥 꽃편성이 어딨어? 야 너는 진짜 편성 이 정도 편성에서는 너는 그냥 와야지. 이런 딱 그냥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그냥 독땡이에요. 여기서는 뭐 다른 말 지금 딱 보다시피 선행마가 어떻게 이런 편성을 맞았는지 오늘 다른 이 9경주를 제외하고 보면은 한 경주에 최소한 선행마들이 최소한 뭐 3마리 이상 많게는 6, 7마리까지 있는 그 편성인데 이 9경주에는 선행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나마 이 소비뇽은 선행마용도 여기서는 딴 편성에서 가면은 선행 명함도 못 내리는데 워낙 지금 이 느린 말 거의 다 추임말 일색이다 보니까 소비뇽을 해서 이 스피드는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게이트에서 그냥 꾹 붙잡고 늘어져도 그냥 제가 볼 때는 특히 1700이잖아요. 1700이면은 바로 스타트 이후에 200m부터 코너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리를 못해요. 그 소비뇽으로서는 뭐 이번 게이트에서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서요. 이미 현거리에서 저거리 정도 맞춘 그런 모습이고 계속 이게 외곽 전개 펼치면서 경합하면서 이게 계속 1700 저걸 맞춘 모습인데 이번 경우 편한 선행이라면 소비뇽은 그냥 왔다. 다만 전제 조건은 현장 활기를 봐죠. 끝까지 현장 얘가 계속 이제 매경주 현장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본장 이건 뭐 지점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뭐 얘기하면 저 항상 그 조언을 뭐 해드려요. 경마 끝까지 하실 거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분명히 좋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소비뇽 제가 볼 때는 당일 현장 이상 없으면은 여기서는 뭐 출마값은 손색이 없겠고 너무 여건이 좋아요. 편성도 그렇지만 전개가 나오는 말이죠. 기본적인 훈련 과정도 좋았었고 상태도 좋고 5번마 키마 이제는 또 다비드 기수가 또 이제 기승하는데 이 키마 가지고는 제가 우리 팬분들께 진짜 한 권 해드려야 돼요. 진짜 한 권 해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이 키마 가지고 999 터질 때 2구라는 해드렸어요. 그것도 진짜 오래됐죠. 한 2년 된 건데 그때는 이걸로 제가 해드렸는데 최근 제가 이 키마 가지고 2번을 주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을. 그래서 한번 2번 주겠습니다. 한번 이거 살려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키마 또 편성 잘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키마도 충분히 입상골 넘어서 우승도 가능한 거란 말이다. 1700의 거리적인 강점이에요. 근데 그간의 경주에서 보면 계속 빠른 레이스에서 서두르고 지난 경주 모습 예전에 보면은 안토니오가 5월달에 탔을 때는 서둘렀고 다비드가 6월달에 탔을 때는 서둘렀고 또 동진이가 또 7월달에 탔을 때는 너무 늦추임이 됐었고 직전 경주 지금 왜 이거를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까워요. 자, 그 페이스를 그거를 그 결을 못 맞추나. 근데 이번 경주는
계속 그러니까 이 빠른 레이스에서 빠르게 쫓아가고 느린 경주에서 느리게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번 경주는 딱 흐름 자체가 딱 키마의 흐름에 맞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키마의 흐름에 맞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소비뇽과 오버마 키마 이 두 마리 마필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현장 상태 확인 후에 이 두 마리 마필을 중점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0경주입니다. 국산말 39,9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뭐 출전 주전은 조촐한데 뭐 다 기복마들이죠. 기복마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뭐 거리 적성도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1,900m를 뭐 소화한 마필, 거리 적성이 좋은 마들이 없어요. 그나마 허니버터니노가 여기서는 역시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 같아요. 이거는 참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아요. 금투사가 이게 그나마 스피드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서두르면 안 돼요. 이거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 타야 되지. 오늘 페이스 느리다고 이런 느린 경주라고 서둘러서 내가 선행을 갈까? 그러면 금투사 바로 퍼져버려요. 인기만데. 이거는 그냥 금투사는 그냥 꾹 참고 그냥 꾹 참고 마지막까지 꾹 참고 한 발만 딱 써야 되는 거지. 서두르면은 그러니까 서두르면은 거리가 안 나오는 말이에요.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 그래서 아마 찬호는 그걸 알 거예요. 또 마방에서도 알겠죠. 이거 마방 병일이도 관리사 출신인데 이걸 알 거야.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찬호한테 아마 당부할 거예요. 그냥 꼴찌도 좋으니까 그냥 꼭 참고 서두르지 말고 참고 한 발 써라. 그렇기 때문에 허니버터니노는 아주 이거는 뚝심마, 이거는 그냥 뚝심마도 아니고 그냥 힘으로만 띄워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면 좀 더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따라가는 말, 선행으로만 안 되고 선행으로 가야 좋은 말인데 아마 누네스 기수가 저 적임 기수죠. 선행으로 가서 또 우승도 했었고 그래서 허니버터니노는 이번 경주 아마 1번 게이트에서 최대한 선행 승부를 이끌어낼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금수산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스피드 나오는 말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허니버터니로서 아주 편안한 선행이다. 그래서 선행이 기대가 되겠고 후샷권은 뭐 지상 비행도 뭐 느린 경주에서 어쨌든 한 발 가능한 마필이고 그러니까 추임력 싸움은 3번, 4번, 5번이 추임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 상태를 보고 좀 마필 좋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번 10경주는 1번 허니버터니로는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겠고 3번 지상 비행, 4번 공투사, 5번 컴퍼스 나름대로의 그래도 강자들 경주 경험이 또 풍부한 그런 말이고 탄력 자체는 나와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3번, 4번, 5번에 아주 멋진 직선에서의 추임력 싸움 3파전의 추임력 후착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는 10경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금일 마지막 메인 승부 경주예요. 자, 제가 요새 우리 팬분들께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은 뭐 거의 승부 경주 적중률이 거의 퍼펙트해요. 웬만해서 승부 경주는 거의 지금 제가 다 적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뭐 얼레벌리한 적중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었었죠. 좀 잠깐 제 자랑을 하면은 지난주 특히 스프린터컵과 코리안컵에서 진짜 9번 모한이는 뭐 강축입니다. 13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사실 뭐 그 13번에 대해서는 동영상도 안 봤고 당일 현장은 좋았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는 하기 모르지만 제 음성에서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넣다 빼는 용이다. 9번 13 한 방으로 와 당일 현장 바람 부는데 진짜 무식하게 부른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막판을 얼마나 샀다는 거예요. 93에다가 9번 13번 한 방으로 뭐 승부를 깔끔하게 메인으로 승부를 봐드렸고 또 코리안컵에서도 청담도끼를 잘라드렸죠. 왜 청담도끼를 잘라드냐? 자르는 이유까지를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 경주 런던타운이 청담도끼 잡으러 갑니다. 청담도끼 이번에 못 옵니다. 빼고 런던타운 넣고 1번, 2번, 6번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멘트가 생각이 나네요. 너무 그랬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서 적중했죠. 발굴은 역시 11경주였었죠. 마지막 일요 경마도 11경주에서 그냥 원태로 그냥 한방 막건이었죠. 3, 4 한방 막건에 자 3복승 배당 내면 배당까지 짜내자 해서 10번까지 하면서 또 배당까지 했고 뭐 토요일 경마에도 메인 승부 경주 3개를 다 적중을 할 만큼 최근 승부 경주는 뭐 거의 뭐 올적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조금 샜는데 이번 11경주 어쨌든 메인 승부를 보는데 여기서도 좀 배당이 좀 여기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금일 경주 중에서 승부 경주 중에서 가장 고배당을 좀 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마필 전력 편차도 고만고만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뭐 한 수 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는 한 수 위야. 그런 하는 말이 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큼 불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덜 팔릴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덜 팔릴 것 같긴 해요. 너무 졸전을 치러놨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최근 능력 대비해서 성적이 너무 저조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사이즈상으로는 분명히 한 치수 위에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 자르고 나머지 또 인기 복병 마필까지 해서 이번 11경주는 금일 경주 배당까지 특히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최대 메인 승부예요. 11경주에서 진짜 상황이 뭔가 이런 게 상황이라는 걸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2경주입니다. 1등급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뭐 전력은 어느 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드러났어요. 이제 뭐 부중편차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인기 마필 자체 중에 위너레드, 와일드 썬더, 오피세븐 뭐 이렇게 3파전으로 뭐 끝날 거의 요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입상권에 다툴 만한 크게 여기 2경기 12경기는 이변은 없어요. 이변이 있다면 한 마리가 이변이 있는데 한 마리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뭐 위너레드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조금 1군 승군 이후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저조한 그런 모습인데, 워낙 마방 자체가 짱구네 마방이 사가를 탔어요. 요새 완전 사가를 탔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기지개 한번 피려고 해요. 좀 이제 기지개 한번 피려고 해요. 하여간 어쨌든 뭐 마필 자원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안 나요. 짱구네 마방. 최근에 조금 이제 좀 기지개 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안 갔던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짱구네 마방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위너레드가 좀 11주 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능력상으로는 갑이에요. 능력자로 갑인데 과연 컨디션이 얼마큼 회복이 됐을까?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이 설명드린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짱구네 마방 기지개를 킨다. 조금 이제 마방 자체가 좀 호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위너레드도 그 길을 받아가지고 아마 조금 이제 호전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예전 컨디션만 살아만 난다면은 위너레드 여기서 강축인데, 전제 조건은 이제 좀 당일 현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마방이 자체가 안 되고 지금 사과를 탔는데 굳이 그거를 좀 이제 상금 몇 달 못 벌더라도 마방을 좀 재정비 좀 하고 말들 좀 쉬게 하고 좀 이렇게 쉬어가는 가져야 되는데, 물론 조기사는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근데 또 마주들이 우리 말 왜 안 보내느냐, 말 왜 안 보내니까 마주들이 등살 때문에 말도 100%도 안 만들어 놓고 또 승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말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악순환의 연속이 된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 됐는데, 워낙 이제 안 좋다가 위너레드가 이 5조가 마방이 좀 살아나요. 근데 이 위너레드는 당일 현장 체중을 좀 확인을 하셔야 해요. 이거 책에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좀 체중이 좀 불어야 된다. 특히 요새 뭐 청고마비의 계절인데 체중이 조금 빠져나가, 연투 여파로 체중이 빠져나갔는데 체중만 불면은 좀 불으면 돼요. 뭐 한 10kg 정도 내외 그 정도 아마 불면은 최상일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요 3번 위너레드는 체중이 불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자유형 말이죠. 위너레드는 5번마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도 자유형 말입니다. 이 마필도 자유형 마필이고 근성으로 띄워주는 말이죠. 이 마필 와일드 썬더는 능력 대비해서 근성이 진짜 좋은 거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이 와일드 썬더가 이제 1400을 뛴다는 거예요. 근데 1400은 와일드 썬더가 조금 불안해요. 저는 1400은 뭐 근성 자체가 워낙 좋은 그런 말이고, 또 예전에 1400에서도 어쨌든 좋은 성적은 냈지만, 그렇지만 이 와일드 썬더의 강점은 이렇게 1400보다는 장거리에 좀 강점을 주신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굳이 왜 1400 게임밖에 없었을까? 근데 뭐 추석을 남겨놓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휴양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 1400에도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동균대도 지금 8월달, 9월달 상금이 별로 없어요. 6월달, 7월달에 워낙 많이 때려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달, 9월달 상금이 없는데, 이 5번 와일드 썬더 1군에서 상금 벌면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드 썬더가 그래서 아마 저 찬호까지 튀어면서 무조건 이 승부는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피스7 편성 잘 만났죠. 편성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뭐 약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세 마리 마필의 공통점 자유형 마필이라는 점이에요. 다. 그래서 3번, 5번, 11번에 뭐 3파전 구독했고, 제가 이광사석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지난 경주에 이광사석이 승부를 분명히 안 본다, 이거 승부 안 본다 계속.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거 승부를 왜 안 봐? 왜냐면 그 당시에 레이팅이 그 당시에 빡빡하게 80으로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1군 승군해가지고 1군 승군해서 뭐 괜히 그냥 말 저거 할 수 있어 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상가들도. 그래서 이미 거름이 한번 나왔고 전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굳이 안 갈 이유가 뭐 있냐. 여기서 그럼 언젠가는 1군 승부를 안 할 것이냐. 이거 분명히 여기서는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뭐 놓고 들어가서 적중을 해드렸어요. 이거 큰 배당은 아니었었지만. 그래서 이광사석 적중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재 1400에 대한 거리 적성 좋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걸음 자체 상승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부담 중량이에요. 계속 이게 이광사석이 계속 이제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2군 때는 부담 중량이 이게 노세마예요. 이것도 6짜리 노세마인데 이게 노장마필인데 계속 무거운 부담 중량을 짊어지다 보니까 컨디션은 안 좋게 저 그런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담 중량이 축쭉 빼주잖아요.
거기다가 최근 걸음이 상승세면은 제가 볼 때는 이광사석도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하는 전력에 1400에서는. 그래서 8번마 이광사석은 복병권 마필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마, 5번 그리고 11번 이 인기만 3파전 구도인데 그 중에서 좀 더 믿음이 가는 축은 편성도 잘 만났고 걸음이 늘고 있는 11번마 오피세븐이 좀 더 유력시되는 그런 말이다. 축막감으로. 3번과 5번 이 동안의 어필이 도전이 기대가 되고 복병권 마필로는 8번만 이광사석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서울 12경주까지 방송을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접전구도 혼전구도도 많습니다. 접전구도 혼전도 많고 특히 안정적인 구로 이거는 그냥 인기마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경주에서 또 인기마들도 인정을 해드렸고 하지만 지금 모든 경주를 전경 12경주까지 전경주를 매번 뭐 복병 마필만 또 언급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지 복병만은 또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설명 안 드린 거는 몇 마리 말 중에서도 또 그래서 그런 복병 마필들도 당연히 설명해서 꼼꼼히 상태 체크해 가면서 이번 토요 경마일에 우리 팬분들 기대에 부응하면서 아주 크게 상황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방송에 좀 더 이른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